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 코인이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엊그제도 장중에 8%, 오늘도 3.7%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3일 전에도 지금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면서 지금 SEC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차트에서도 반등 신호가 출현했기 때문에 우리 꼭 절대 놓쳐선 안 되신다라면서 747원 부근에서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근거로는 이 기술적 차트 이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시는데 이 검은색 선과 파란색 선 60일선과 20일 이평선입니다. 이 두 이평선들이 골든 크로스 자, 정배열을 만들게 되면은 자, 별다른 호재가 없어도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곤 했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시면 자, 이런 구간들이죠. 별다른 호재가 없어도 자, 굉장히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줬던 구간이었죠. 자, 이때는 지금 작년 7월 달이었습니다. 자,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이 있었고 리플이 일부 승소를 한 그런 시기였었죠. 그때도 자, 공교롭게 이 60일선과 21선의 이평선이 골든크로스를 만들면서 8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단기, 중기 모든 이평선들이 정배열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고점의 추세가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주봉 차트 개념으로 좀 말씀드린 건데, 자, 이 구간까지 충분히 상승력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 나온 기사를 보시면 지금 자, 간만에 오랜만에 이제 시원한 랠리를 펼치고 있는 리플 코인이 0.6달러 저항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자, 4월 달에는 1.4달러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1.4달러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자, 1,800원 정도 되는 구간이죠. 1,800원. 자,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충분히 2배 이상의 수익 구간은 열려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거는 뭐 가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리플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리플의 이제 방향성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고점의 추세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렴 구간이죠. 수렴 구간은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이고요. 모이다 보면 상방이나 하방으로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향성을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이제 곧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주봉 차트 속에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렴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상승력을 갖고 오게 될 것인가? 자, 이것은 제가 작년 기사를 토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워처는 7년 동안의 억제가 끝나게 되면 리플이 130달러, 자, 약 17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시장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자, 이 마켓 워처는 자, 주봉 차트를 지금 저와 동일하게 지금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주봉 차트의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만나는 수렴 구간이 곧 도래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수렴 구간을 만들게 되면 이 7년 동안의 억제가 이제 풀리게 되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17만원까지 예상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에 10분의 1 정도 수준, 그러면 한 20배 정도 되겠죠.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력을 기대해 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내야 될 숙제가 있죠. 바로 소송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소송은 제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지금 엊그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기사가 나왔죠. 바로 SEC에서 리플 소송 준비 서면에 대해서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 지금 원래 이제 스케줄대로라고 한다면, 자, 이번에 이제 우리 리플이 2월 20일자로 지금 판매 계약서를 이제 제출을 했고요. 이에 대한 이제 답변이 3월 13일까지 SEC에서 이제 내놔야 되는데, 자, 지금 열흘 동안에 더 말미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자,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3월 22일 날짜로 지금 오픈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일정들도 4월 22일 그리고 5월 6일자로 모두 다 조금씩 연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죠. 지금 최근에 SEC 내부에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지난 2월 10일자 기사입니다. SEC의 암호화폐 부서 변호사들이 대거 퇴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변호사들 중에서 이제 총괄 변호사가 이번에 돌연 퇴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총괄 변호사가 퇴임을 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SEC의 내부 움직임들은 결국엔 리플과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에서 SEC 측에선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이 총괄 변호사는 바로 라단 스튜어트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SEC 위원회를 떠나면서 국제 로펌인 화이트앤케이스에 새롭게 합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이트앤케이스는 과거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제출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었던 그런 국제 로펌이기도 하죠. 피델리티는 우리 리플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작년이었죠. 작년 6월 달에 월가의 큰 손들 6개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바로 EDX 마켓입니다. 이 마켓에 6개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이 피델리티가 자산 규모가 약 6천조에 육박합니다. 자, 리플의 시총이 현재 약 40조가량 되는데, 리플의 가격을 한 150배나 한 번에 올려버릴 수 있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이 피델리티와 우리 리플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자, 과거에 피델리티가 디지털 자산으로 우리 리플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당시 SEC가 우리 리플에 좀 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소송을 걸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소송도 이제 곧 원만히 마무리가 된다 하면 피델리티가 이제 리플을 다시 EDX 마켓에 상장을 시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비트코인, 여기에는 총 4가지 코인이 상장이 됐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는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4번째 코인으로 리플 코인이 상장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피델리티가 계속해서 리플 코인에 대해서 눈독을 들여왔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먼저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고, 자, 이것을 위해서는 소송이 원만히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좀 남아 있긴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연관관계 속에서 이 라단 스튜어트 이 총괄 변호사가 피델리티 자문을 제공했던 국제 로펌에 지금 합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SEC에 이제 등을 돌리고 리플 쪽으로 지금 넘어왔구나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이트앤케이스 이 라단 스튜어트 이 사람이 이번에 지금 SEC를 이제 퇴임한 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22일 날, 2월 22일 날짜로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 리플 측이 판매 계약서를 2월 20일자로 제출을 했고, 22일 날 발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20일 날 판매 계약서를 이 라단 스튜어트가 충분히 검토를 했다라고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검토를 해본 결과, 자, SEC 측에서는 이 소송에서 지금 승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확률이 좀 낮겠구나라고 좀 판단했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퇴임을 하면서 다시 리플 쪽으로 돌아섰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SEC는 우리 리플과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런 정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곧 합의로 끝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리플은 이 소송 리스크가 그대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리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죠.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EDX 마켓 상장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ETF 출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대형 호재죠. 바로 IPO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소송이 이제 곧 끝나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자, 바로 이제 변곡점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평균 단가 낮추셔야 되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셔야 되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동종 가격대입니다. 곧 소송이 끝나게 되면 굉장히 역대급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고요. 자, 소송이 끝나게 되면 IPO, EDX 마켓, ETF 출시 등 이런 호재들이 하나 둘씩 터져 나가면서 연쇄적인 폭등 흐름이 계속해서 출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부분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자,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조정을 하면서 중간중간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살짝 덜어내셔야 되고, 눌림목 구간 출현했을 때는 덜어낸 비중 다시 실어 가시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를 해 나갈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린 어떤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미미한 수익에 그치게 말게 되고, 더 나아가 세력들의 개미털기 작업에 털리면서 결국 손절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 번호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외에 혹시라도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소송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하지만, 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풀어내야 될 숙제인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리플코인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인데, 자, 바로 이제 소각입니다. 소각도 있고, 여기에는 자, ODL 국제송금 솔루션 그리고 CBDC가 함께 연동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CBDC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팔라우 공화국입니다. 팔라우 공화국과 지난 2021년도에 파트너십을 맺고서 팔라우 정부 최초의 국영 디지털 화폐 구현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측의 협력에 따라서 팔라우 공화국의 미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의 리플 레저에서 이제 발행될 예정인데, 자, 여기에서 국영 디지털 화폐가 바로 CBDC죠. 그리고 이 리플 레저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는데, 이때 자, 리플 코인이 사용이 됩니다. 이때 사용된 리플 코인이 바로 소각 대상이 되는 거죠. 소각은 여러분 말 그대로 불태운다, 사라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자, 이 현재는 팔라우 공화국과만 1단계로 자, 처음으로 지금 CBDC 발행에 나서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확장이 돼 갑니다. 몬테네그로, 홍콩, 콜롬비아, 부탄, 뉴질랜드 등 계속해서 확장이 돼 갈 거고요. 그리고 현재 30여 개 국가 활발하게 논의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CBDC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 단위의 화폐가 발행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그 유통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갈수록 계속해서 국가가 확장됨에 따라서 유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리플에 소각되는 양도 함께 증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소각이 되면은 공급량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리플의 가치, 가격은 자연스럽게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호재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각 이슈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급등 흐름이 지금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ODL입니다. 자, 이 ODL 같은 경우는 국제 송금 시스템인데, 기존의 현재 국제 송금 시스템은 이제 스위프트입니다.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여러 개 중개 은행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많이 걸리면 일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수수료도 굉장히 좀 비싼 편이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자, 은행 입장에서도 자, 보증금 개념의 예치금을 따로 예탁을 해야 예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플의 ODL, 국제 송금 솔루션을 이제 이용하게 된다면, 자, 우리 사용자분들은 수수료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 시간도 자, 분단위, 초단위로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자,
기관 입장에서도 이 보증금 개념의 이 예치금을 따로 예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대출로 돌려서 이자 수익까지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도 그렇고 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ODL, 리플의 ODL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계속해서 확장이 돼 가고 있습니다. 리플의 파트너 트레인 근로사가 리플 기반의 송금이 연간 17배 이상 증가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2021년과 23년 서비스 통계를 공유하면서 자, 리플의 XRP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 ODL 거래량이 21년도 5,300만 달러에서 22년도에는 9억 7천만 달러로 약 17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ODL 솔루션을 계속해서 사용을 확대해 갈 것이고 22년도 이치액은 총 20억 달러, 거의 3조에 육박하죠. 자, 그렇게 3조를 돌파를 했다는 그런 내용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플의 자, CBDC 그리고 국제송금 솔루션 ODL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플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소각 이슈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리플코인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져오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실망 매물이죠. 제가 실망 매물이 중간중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곧 변곡점이 임박했고 자,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펀더멘탈이 너무나 지금 명확하고 너무나 뛰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변곡점이 임박하기 전에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곧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송 리스크도 이제 곧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이 끝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호재들, 숙제들이 하나둘씩 호재로 변하게 되면서 자, 굉장히 멋진, 재밌는 그런 구간들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조금만 견뎌내신다 하면 앞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자, 세력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명확합니다. 자,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개미들을 털어내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전개해 나갑니다. 자, 그 한 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을 들 수가 있는데 워렌 버핏은 과거부터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은 도박이다,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을 25달러, 단돈 3만원에 준다 해도 안 산다라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가상화폐로 가장 많은 성과를 냈었던 것입니다.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투자회사가 버크셔 헬사웨이인데 이 회사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니까 성과가 가장 좋았던 투자처가 바로 비트코인, 암호자산의 친화적인 브라질의 누뱅크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IPO를 앞두고 있던 누뱅크에 이 버크셔가 약 5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IPO 때는 추가적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더 투자를 했습니다. 약 1조 원가량을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본 것이죠. 앞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개미를 계속해서 털면서 저점을 만들어 나갔던 것이고요. 뒤에서는 굉장히 교활한 여우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세력의 민낯입니다. 투자의 귀자라고도 불리는 사람이고 지금 많이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이기도 한데 자, 돈을 벌기 위해선 이런 굉장히 교활한 일을 꾸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력들의 언론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목표가 잡아 나가셔야 되고요.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조정 흐름을 만들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수가 매도가 비중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은 제가 새벽에든 언제든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까 그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 번호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제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